안녕하세요. 내가 하는 게임 영상의 모더집입니다. 세 번째 시즌의 엔드 콘텐츠로 소개되었던 실현해터가 이제서야 업데이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시즌의 중반 패치도 같이 진행되는데 오늘은 패치노트를 강령술사 기준으로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즐거운 시청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흡혈기의 힘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저주받은 손길입니다. 저주받은 손길은 시즌2와 비교하면 저주를 걸 확률이 낮아졌고 저주를 퍼뜨리는 효과 또한 사라졌습니다. 보관한 영혼이 주는 피해 또한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다만 저주에 걸린 적을 취약하게 만든다는 기존 약육강식에 달려있던 효과가 옮겨져 왔습니다. 사실상 취약을 걸기 힘든 빌드들을 위한 위상으로 등장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행운의 적중 확률이 그리 높지 않다 보니 역병 걸린 시체 촉수를 쓴다면 필요없는 위상이지만 마른 병 걸린 시체 촉수를 쓰는 빌드나 피해 쇄도처럼 화면 전체를 타격하는 경우엔 채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탈퇴입니다. 피하기를 사용하면 저지 불가가 되는 덕분에 티볼트의 의지와 찰떡 궁합이었던 탈퇴가 돌아옵니다. 피하기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늘려주지만 큰 흠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탈퇴가 기동력 위상으로 나오면서 조합하기 좋았던 유령방랑자 위상과 같이 쓰기 힘들어진 것이 아주 아쉽습니다. 하지만 강령술사에게 이동속도를 12%나 높여주는 패시브 스킬이 생기기 때문에 기존의 바람격퇴자 위상을 사용했던 빌드들은 탈퇴로 넘어가도 평균 이속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흡혈기의 힘은 피종기입니다. 피종기의 핏방울 피해는 시즌2에선 플레이어의 공격력이 베이스였는데 이번엔 아이템 자체의 피해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압할 때마다 추가 피해를 줄 수 있으며 20초마다 제압을 확정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압 빌드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제압의 확정적인 발동은 핵심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스 파밍을 위한 뼈영혼 빌드 같은데 사용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추가되는 힘은 분주입니다. 분주는 시즌2에선 1에서 2초를 감소시켜 주었는데 2에서 4초로 버프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수치는 공격 속도를 높여줄 경우 1에서 2초마다 추가로 4초를 줄일 수 있는 굉장한 효과이며 보조 이상이라 칸의 부담이 덜하긴 하지만 기본 기술보다 시체 폭발을 많이 쓰는 강령술사의 입장에선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섯 번째는 불멸입니다. 기술 시전 시 생명력 회복이 시즌2의 3%보다 1% 낮아진 2%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복량이 줄어든 이유는 최대 생명력이 저번 시즌보다 올리기 쉬워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불멸은 공격 속도가 빠른 빌드에서 쓰기 좋은 방어 위상이지만 이제 티볼트와 샤코 등을 챙긴 후 남은 자리에서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신성 모독자 영혼의 반지로 사용되는 스킬들도 스킬이 시전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불멸의 효과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월출입니다. 중첩을 쌓으면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올려주는 위상이지만 기본 기술로 발동하는 것이며 공격 이상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강령술사가 채택하는 경우는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밸런스 업데이트는 직업 공통부터 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고유 아이템입니다. 별 없는 하늘의 반지의 활성화 효과가 표시됩니다. 그동안 활성화 여부를 알 수 없었는데 이제는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외의 경갑 사용 시 보안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7에서 10%에서 5% 증가해 12에서 15%가 됩니다. 새벽 하늘 무릎바지의 최대 원소 저항이 6에서 10%에서 2% 증가해 8에서 12%가 됩니다. 어머니의 품의 자원 반환량이 20에서 40%에서 10% 증가해 30에서 50%가 됩니다. 어머니의 품의 경우 50%를 얻는다면 레벨업 단계에서 활용하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이제 전설 위상입니다. 내면의 고유 위상의 최대 피해가 30%에서 40%로 10% 증가합니다. 증가 수치가 이제 상당히 커져서 보스 파밍 시 스위칭 용도로 활용하기에 괜찮아 보입니다. 응고의 이상이 갖는 기절 확률이 8%에서 10%로 증가하고 기절한 적에게 주는 피해가 10에서 20%에서 15에서 25%로 증가했습니다. 응보의 위상은 개인적으로 활용하기 애매한 기절 확률 10%를 빼고 기절한 적에게 주는 피해를 더 올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보스에겐 적용하기 힘든 옵션이라 다른 위상들에 비해 경쟁력은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별빛 이상입니다. 자원 획득에 필요한 생명력 회복량이 25%에서 20%로 변경되었습니다. 별빛은 자기 생명력을 깎는 위상이나 스킬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활용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이제 핵심인 강령술사입니다. 망자에서부터 보겠습니다. 패치노트의 오타나 번역 오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영어로는 해골 척후병과 방어병 그리고 수학자로 나뉜 패치 내역을 해골 전사와 해골 사신으로 나눠놨습니다. 척후병과 방어병을 전사로 합친 것으로도 모자라 수학자가 사신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문조차 보온 메이지인 뼈 마법학자를 sacrifice mage라고 희생 마법학자로 적어놓은 것과 그것을 그대로 번역한 것을 보니 얘네도 망자의 서를 희생의 서로 부르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이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골 척후병과 방어병의 피해가 30% 증가하고 생명력이 10% 증가합니다. 해골 수학자의 피해가 20% 증가하고 생명력이 10% 증가합니다. 해골 마법학자들의 피해가 20%, 생명력이 10% 증가합니다. 골렘의 기본 공격 피해가 30%, 생명력이 20% 증가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계승받는 수치를 건드리지 않고 공격력과 생명력을 늘렸습니다. 사실 계승받는 수치를 늘려주는 것이 방어력과 저항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 좋았겠지만 일단은 이들도 하수인이 약하다는 문제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시즌 중반이라 개편급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증가량이 상당하며 모닥불 대화에서도 하수인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언급했으니 새 시즌엔 더 많은 변화를 기대할 수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액티브 기술입니다. 피해 쇄도가 상당한 버프를 받습니다. 회오리의 피해가 40% 증가해 기존 50%에서 90%가 됩니다. 흡수한 적 하나당 추가 피해는 10%에서 5%로 감소하지만 최대 수치는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50%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자연적 피해 쇄도의 추가 피해가 20%에서 30%로 증가합니다. 게임의 후반 단계에선 여전히 불가사의 피해 쇄도를 쓰게 되겠지만 이 패치로 인해 게임의 초기 레벨링 단계에선 초자연적 피해 쇄도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계산과 테스트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절단의 돌진 시 피해가 6.5%, 복귀 시 피해가 20% 증가합니다. 강화된 절단의 경로상 피해가 최초 피해의 40%에서 75%로 증가합니다. 불가사의 절단의 취약 지속 시간이 2초에서 3초로 증가합니다. 절단은 메인으로 사용해보지 않아 어느 정도 체감될지는 감이 안 오지만 시즌 시작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상향이 이루어져서 수치상으로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른병입니다. 마른병의 적중시 피해가 33.3%, 지속 피해가 10.5% 증가했습니다. 또한 불가사의 마른병의 이동 불가의 지속 시간이 1.5초에서 2.5초로 증가하며 초자연적 마른병의 추가 피해가 15%에서 20%로 증가합니다. 마른병은 핵심 기술임에도 관련 이상이 애매해 안타까운 스킬인 것 같습니다. 두 번의 상향으로 이제 지속 피해 또한 마른병 걸린 시체 폭발의 피해를 앞질렀으니 관련 이상이나 고유만 추가되면 메인으로 사용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체 폭발입니다. 시체 폭발의 피해가 21.5% 증가하며 역병 시체 폭발의 추가 피해가 8%에서 10%로 증가합니다. 물리 시체 폭발이 여전히 마른병 걸린 시체 폭발에 밀리는지 상향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뼈 감옥 관련입니다. 강화된 뼈 감옥이 이제 시전 시 내부의 적을 8초 동안 취약하게 만듭니다. 뼈 감옥 유지 시간은 6초이기에 이제 뼈 감옥 효과가 끝나도 취약이 유지되는 것이며 중간에 부서져도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취약을 거는 저주처럼 활용이 가능해 이전보다는 활용이 늘 것 같습니다. 액티브 스킬 중 마지막은 피해 파도입니다. 증가한 수치는 크지만 이 정도 피해 수치는 핵심 스킬도 도달할 수 있으며 부과되는 효과들이 별로라 사용량이 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패시브 스킬입니다. 죽음의 손길이 죽음의 접근으로 변경됩니다. 효과 또한 원거리 적에게 주는 피해 4, 8, 12%에서 이동속도 4, 8, 12%로 변경됩니다. 효과가 바뀌면서 이동 스킬이 없었던 강령술사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스킬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데못 박힌 갑옷입니다. 데못 박힌 갑옷에 추가 방어도를 얻는 효과가 더해집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불복이나 돌격 전체의 위상 없이 방어도 13,000을 넘기는 것이 가능한데 이 패치로 이제 방어도 위상의 필요성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어서 죽음의 은촉입니다. 근거리에 있는 적에게 받는 피해 감소량이 3, 6, 9%에서 4, 8, 12%로 증가했습니다. 많은 빌드들이 사용하는 패시브라 소소하지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지옥의 사령관의 추가 피해가 10, 20, 30%에서 15, 30, 45%로 증가합니다. 마지막으로 불구의 어둠에
암흑 피해가 추가됩니다. 기존 기절 효과만 1, 2, 3초였던 불구의 어둠에 0.2의 암흑 피해가 추가됩니다. 퍼센트가 아닌 0.2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수치가 괜찮더라도 15%라는 확률 때문에 피해 증가용으로 사용하기엔 애매해 보입니다. 이제 정복자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교 우두머리 전설 로드의 추가 하수인 피해가 10%에서 15%로 증가합니다. 유체 문양에 활성화된 하수인 하나당 이동 속도가 1%씩 증가하는 효과가 추가됩니다. 하수인의 이동 속도도 같이 늘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하수인 빌드가 전반적으로 상향을 받고 있어 어느 정도의 변화가 있을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설 위상입니다. 굳은 뼈의 위상이 주는 피해 감소가 하수인뿐만 아니라 플레이어에게도 적용됩니다. 이제 위세의 위상을 끼던 빌드들도 굳은 뼈의 위상을 끼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수인 빌드에서도 그동안 하수인 스탯을 챙기느라 본체가 약해지곤 했는데 패치 방향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P7갑의 위상이 상향됩니다. 기존 메아리의 피해가 50에서 60% 감소된 피해를 줬는데 이제는 10에서 30% 감소된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 위상과 이번에 상향된 회오리의 피해 40%를 보니 피해쇄도 빌드가 상당히 괜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강령술사와 관련된 버그 수정 내용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강령술사의 수학자가 시체를 생성하는 확률은 15%의 고정 수치인데 행운의 적중으로 적용되면서 그동안 시체가 적게 생성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수정됩니다. 이제 산산조각난 영혼의 위상에서 시전한 뼈 파편으로도 신병의 뼈 파편에 의한 취약 효과가 적용됩니다. 가시의 행운 적중이 일관적이지 않던 문제가 수정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혐오스러운 노안을 유발했지만 잘린 살점은 유발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제 잘린 살점도 가시 피해로 인해 행운 적중을 발동시킬 것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교 우두머리 전설 정복자 노드가 추가 피해를 올바르게 제공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썩어가는 위상이 추가 시체를 생성하지 않던 문제가 수정됩니다. 이제 장비를 이용한 스냅샷이 수정됩니다. 오늘 패치는 가장 먼저 번역과 오타에 크게 실망했지만 전체적으로는 마음에 드는 내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동속도 증가 패시브와 데모 박힌 갑옷의 추가 방어도가 그렇고 뼈 감옥도 저주처럼 변해가는 것이 마음에 들며 하수인들의 상향도 그렇습니다. 특히나 하수인들은 시즌4에 추가적인 패치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더욱 그렇고 시즌4에 앞서 PTR, 테스트 서버가 열린다고 하니 그러한 내용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